켈리 마리아 코르더키의 왜 나는 너와 헤어지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직접 읽은 것처럼 이별이라는 주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될 거야. 단순한 연애 에세이가 아니라 한 여성이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하기까지 어떤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배경이 숨어 있는지 깊이 파고드는 책이거든. 왜 나는 너와 헤어지는가? 들어가며 나의 이별 이야기. 먼저 작가 자신의 이야기로 책의 문을 열어. 그녀는 10년 가까이 동거하며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심해.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의아해했지. 그렇게 착한 사람인데 왜 헤어져? 이 질문이 바로 책의 출발점이야. 작가는 이별이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과정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 개인적인 이별의 경험을 사회 전체의 문제, 특히 여성의 삶과 연결 짓는 거지. 챕터 1 착한 남자와 헤어지기 힘든 이유. 첫 장에서는 착한 남자 신화를 파헤쳐. 사회는 여성에게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것을 큰 성공처럼 여기게 만들잖아. 그래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고 다정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착한 남자와 헤어지는 것은 마치 복을 걷어차는 것처럼 비치기 쉬워. 이 장에서는 여성이 관계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 압박감과 이만한 사람 또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별을 망설이는 심리를 섬세하게 짚어내. 결국 이별의 어려움은 상대방이 나쁜 남자라서가 아니라 여성이 관계를 끝낼 권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행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여주는 거야. 챕터 2 사랑의 탄생, 그리고 자유. 여기서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낭만적 사랑이 사실은 비교적 최근에 발명된 개념이라는 걸 알려줘. 과거에는 결혼이 사랑보다는 가문의 결합, 경제적 계약의 성격이 훨씬 강했잖아. 그러다 산업혁명 이후 개인이 중요해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싶다는 낭만을 꿈꾸기 시작했어. 하지만 이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개념이 여성에게는 또 다른 족쇄가 되기도 했다고 작가는 말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당연해지면서 사랑이 식었을 때 관계를 지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사랑을 지키지 못하면 개인의 실패로 여기게 되는 모순이 생긴 거지. 챕터 3 이상적 결합이라는 결혼의 운명. 결혼 제도가 어떻게 여성의 삶을 규정해왔는지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장이야. 과거 결혼은 여성이 경제적 안정을 얻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어. 법적으로도 여성은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졌지. 시간이 흘러 여성의 권리가 향상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결혼은 여성의 최종 목표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잖아. 이 장은 결혼이라는 제도가 낭만적 사랑의 결실이라는 이상적인 모습 뒤에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해. 그래서 결혼한 여성이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끝내는 것을 넘어 사회가 규정한 안정적인 삶의 틀을 깨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줘. 챕터 4 선택 가능한 사랑이라는 환상. 우리는 사랑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믿지만 과연 그럴까? 이 장에서는 우리의 선택이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의해 제약받는지 이야기해. 예를 들어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남성보다 낮을 경우 사랑만 보고 관계를 시작하거나 끝내기 어려워. 생계에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또한 미디어는 끊임없이 완벽한 사랑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환상을 부추기지. 이 장은 우리가 하는 사랑과 이별의 선택이 온전히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챕터 5 섹스 인 더 시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장은 대중문화가 현대 여성의 사랑과 섹스, 그리고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해. 드라마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들처럼 현대 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롭게 연애를 즐기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노동 환경, 비싼 집값,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존재해. 이 장은 화려해 보이는 현대 여성의 삶 속에서도 경제적 자립이 얼마나 위태로울 수 있으며 이것이 연애와 이별의 결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줘. 결국 경제적 독립 없이는 진정한 관계의 독립도 어렵다는 뼈아픈 진실을 이야기하지. 챕터 6 이별을 선택할 권리. 이 책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긴 장이야. 이별할 권리는 단순히 연인과 헤어질 자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야.
이것은 여성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복하지 않은 관계를 거부하며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갈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권의 문제와 직결돼 작가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별의 자유가 수많은 여성들의 투쟁을 통해 얻어진 것임을 강조해. 따라서 한 여성이 이별을 결심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건인 동시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적인 행위일 수 있다는 거야. 챕터 7 다른 가족의 모습 상상하기. 마지막으로 책은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를 넘어서 다양한 관계의 모습을 상상해 볼 것을 제안해. 꼭 결혼과 혈연으로 묶이지 않더라도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는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비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금 우리에게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과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별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음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책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이 책의 핵심은 이거야. 한 여성의 이별은 단순히 사랑이 식었다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 대한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일 수 있다. 작가는 이별이라는 개인적인 경험을 여성 인권의 역사, 경제적 현실, 사회적 통념과 연결해서 아주 넓고 깊게 분석해.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어떤 여성들이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관계를 떠나기로 결심하는지 이해하게 돼.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자신만의 삶을 꾸리기 위한 주체적인 첫걸음이라는 거지. 이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선물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어.